예, 금투협회 성함이 예. 성함 죄송합니다. 정은 지금 불안전 판매 등 관련해서 입증 책임 전환 관련해서요. 지금 금투협회에서는 방판법 개정을 통해서 그 방문 판매를 허용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. 예.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은 불안전 판매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 설명을 제대로 안 했거나 혹은 왜곡되거나 과장된 설명을 했을 때 불안전 판매가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런데 그거를 이제 현재 민법상으로 보면 소비자, 그 상품을 산 사람이 내가 설명을 제대로 못 들었다 혹은 잘못된 사실을 들었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죠. 그죠? 자,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이 얘기는 이런 거예요. 어떤 사람이 내가 이 설명을 했다라는 걸 입증하는 거하고 저 사람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거나 허위 과장했다라고 하는 걸 입증하려면 앞으로 소비자는 방문 판매사가 오거나 이런 사람들이 설명하는 걸 다 핸드폰에 이런 데 녹음을 했다가 그걸 제출해야 되는 거죠. 그런 점에서 보면 입증 책임 전환에 대해서 그 부정적이면서 방문 판매도 허용해달라. 지금 방문 판매와 관련해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게 현재도 불안전 판매나 지난번 동양 사태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데 객장에서 파는 것조차도 방문 판매하면서 과연 그런 불안전 판매를 근절할 수 있느냐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거예요. 그런데 또 업계에서는 입증 책임 전환도 우리는 못하겠다. 사실은 회사는 그런 것을 뭐 녹음을 하든 녹화를 하든 해서 자기가 제대로 설명했다라는 것을 증거를 자기가 확보해서 문제가 되면 우리가 제대로 팔았다라고 하는 걸 입증을 금융회사가 해야지 소비자 보고 그걸 다 녹음 녹화하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? 앞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지금 이 앞에 그 동양 사태 때도 아마 그 녹음 녹취를 다 감독 당국에서 분석해가지고 각 책임 정도를 구분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. 그거는 금융감독당국이 나서서 사안이 터지니까 금융감독당국이 금융회사로부터 다 내놔라 해가지고 그걸 갖고 하니까 하는 거지. 만약에 그런 대형 사건이 아니어서 개별 소비자가 예를 들어 금융회사랑 분쟁이 있을 때 그걸 내놔라 했을 때 제대로 내놓는지 안 내놓는지 등등은 안 내놓으면 민사상 소송을 걸어서 그걸 다 받아내야 되는 거잖아요. 그럼 소송 비용 다 들여가지고 자기가 그걸 받아야만 입증하는 거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금감원의 개입 없이 개별적인 소비자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? 지금 현재 이렇게 금소법에도 자료 요구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금융회사가 만약에 그러니까 그 판매 현장에 관한 녹음 자료가 있다고 하면은 그 자료 요구권을 행사하면은 충분히 입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?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금융회사 입장이야 금융회사 이익이 최고지만 그 한편에서는 방문 판매는 허용해달라 그러면서 우리는 입증 책임 전환을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거는 소비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 보호할 의사도 없고 이렇게 어쨌든 영업행위를 확대하는 것에 따라서 금융회사가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의지도 없이 그냥 편익만 얻겠다 이렇게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. 그리고 우리 이창원 뭐 다른 분들도 그러는데 집단 소송 관련해서 남소의 가능성을 얘기하는데 제가 참여연대 때 증권 관련 집단 소송제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때 수도 없이 증권 관련 집단 소송하면 남소된다 그러는데 이 부행자님 우리나라 증권 관련 집단 소송이 지금까지 제정된 이후로 10년 동안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? 제가 알기로는 한 7건 정도? 예, 10년 동안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증권 관련 집단 소송 얘기가 나올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남소의 가능성인데 실제로는 10년 동안 1년에 한 건도 안 이루어졌습니다. 그거는 집단 소송이 성립하고 그 요건을 갖춰서 소송이 이루어지는 데는 오히려 지금 법률이 너무나 엄격해서 하기 어렵다 이런 거 아니에요? 현실적으로? 법률이 어렵다라기보다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지금 7건이 제기가 됐지만 또 이게 선고까지 이루어져서 실제 피해 구제가 이루어진 케이스는 뭐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. 그 얘기는 남소의 가능성은 기우였던 것일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집단 소송 제도가 실효성이 있었던 거였느냐 이런 의문으로도 지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남소의 가능성 문제가 실효성이 없었던 것은
그 당시에도 이렇게 법 제정하면 집단소송 못한다라는 지적을 제가 했었습니다. 그러니까 그거는 집단소송이 가능하게 제도를 개선해야 될 문제이지 실효성이 없다. 집단소송에 대한 요구가 왜 미국은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우리에 비해서 있겠습니까? 또 하나가요. 대출성 상품에 대해서는 그 적합성, 적정성 원칙 적용에 반대한다. 이제 그 많이 얘기되는 게 약탈적 대출과 관련된 문제입니다. 그러니까 소비자의 그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고려하진 대출을 통해서 금융회사는 이익을 얻는 문제와 관련해 그건 이제 소위 약탈적 대출. 이 말은 그 미국에서 나온 말이죠. 그래서 미국에서조차도 이 약탈적 대출을 규제하는 법들이 나오지 않습니까? 자, 대출성 상품에 있어서 이 적합성이나 적정성 원칙을 반대한다라고 하는 문제는 이런 약탈적 대출의 문제를 눈 감는 거 아닌가요? 실제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 대출이라고 하는 것이 소비자의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이루어져서 지금 가계부채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?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근데 입장을 바꿔놓고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 소비자는 그 자금 수요가 분명히 있고 높은 이자를 지급하더라도 자금을 차입해서 사용하지 않으면은 더 큰 어려움이나 곤란함이 생길 거다.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그 높은 이자를 감수하고 대출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이게 만약에 무조건 금지가 되고 제대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그 점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?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되든 간에 일단 필요한 돈, 소위 빚내서 살아라. 이런 거죠. 그럼 미국에서 왜 이 약탈적 대출에 대해서 규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까? 그러니까 실제로 그 사람이 상환할 능력이 안 되면 적절한 수준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맞는 거지. 당장 눈앞에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자기의 상환 능력과 상관없이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그냥 방치하는 거는 당장 빚내서라도 지금 이 국면을 넘어가 봐라.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서 가게 파산 나든 말든 그건 나중 문제다.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?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대출성 상품에서 적정성 원칙이 반대한다 이런 거는 현재의 대출 관행이나 이런 걸로 볼 때는 타당성이 제가 보기엔 별로 없어 보입니다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은행권 입장에서는 사실 약탈적 대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 없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필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이고요. 만약에 그 범위를 넓혀서 뭐 대부업체라든가 사금융업자라든가 이런 쪽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런 적합성, 적정성 원칙 이런 것보다는 뭐 이자 제한법이라든가 이런 다른 쪽의 방법을 좀 생각해 보시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 새누리당의 김영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.